자, 안녕하세요. 4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머리가 아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이 3대 증시가 모두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2.7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전에는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것 때문에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조금 이전과는 결을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둔화가 일단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미국 경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게 나눠서 갈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 양측의 의견을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향으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우려도 경기 둔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굉장히 길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 둔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강도 높은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근데 이게 봉쇄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기 둔화 우려는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인데 중국도 문제가 조금 심하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 그래서 국제유가는 101.7불 3.21%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 금은 반등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 달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19.8% 급등했다. 역대 세 번째로 높다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2월 달이죠.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의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모기지 이 금리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2월 달에 주택을 샀다면 고점에서 물렸구나. 고점에서 물렸구나. 자, 주식만 물리는 거 아닙니다. 주택도 물립니다. 게다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도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물렸다면 상당히 큰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건 한국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일단 주택 가격 지수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월 달에 이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전월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자동차나 냉장고 이런 부분들 내구재 이쪽의 수주는 괜찮은 상황이다. 이걸 이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꺾이나 싶더니 다시금 머리를 드는 모습들이 약간이나마 보여지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작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 14 과연 더 커져줄 수 있을지 다음 달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완전 매파 중에 매파죠.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이 인준안을 통과가 되면서 확실하게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페드는 무조건 매파구나. 파월의장도 매파로 바뀌었는데 부의장마저도 완전 극심한 매파다. 이거는 이 금리 인상의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한동안 이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 역시도 원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현재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유가가 어느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 좋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50불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야지 가격 부담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역시도 그렇게 비싸다라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들일 수 있고. 근데 지금 100불이 넘죠. 여기에 2배라는 겁니다. 요 감안하면서 석화가 한동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차에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차들이 계속해서 많은 양이 지금 사들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딜러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들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mRNA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 떠올랐는데 지금 항암제 쪽으로도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이 mRN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지금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기술 확실하게 있다, 특허 있다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봉쇄의 원자재 수요 둔화, 일제히 현재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하락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풀지 않는 한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딱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꼭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아파트 대량으로 이제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 전에 시멘트 가격이 올랐고 이번엔 레미콘 가격까지 올라갔죠. 자, 당연히 이러면은 창호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부품들 역시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던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소비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도권이라면 감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다가 서울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 아,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웬만하면은 이 미분양이라는 굉장히 큰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울권 위주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건설사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며, 자, 지금 시장 정리 한번 싹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시작 전에 이렇게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안내를 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이 공부방에 먼저 들어와서 조금 먼저 보고 싶다.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본 영상, 본 내용, 개별 종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펄어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드실 거예요. 이거는 이해합니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대략 19%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어제 이거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일 양봉 하나만 더 뜨면은 쭉 가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악재가 나와서 쭉 빠지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진 이유는 간단해요. 펄 어비스의 이 검은 사막의 모바일 게임이 중국 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못 냈다. 뭐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매출로만 놓고 본다면 수익화가 아쉽기 때문에 조금 별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시하자마자 한계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무래도 매출은 안 나오는데 이 랭킹이 높다라고 한다면 실 이용자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 게임의 수명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따라와야지 괜찮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가지고 대형 투자자들부터 이렇게 매도세를 연결을 시킨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검은 사막이 이 모양이라면 나중에 지금 기대작인 도깨비 역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완벽하게 끝난 거 아닙니다. 자, 검은 사막 일단은 실 이용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나름 유의미해요, 이거는. 그러면 입소문이 나고 원신처럼
너무 이렇게 조금 크게 과금류도 없이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코인이나 이런 게 아직 나온 건 없잖아요. 근데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도 괜찮은 결과물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펄어비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다 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다. 거래량도 많은데. 일단 위쪽에서 물려있는 기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 지금 던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물량 다 소화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반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요거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라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주봉이나 월봉이나 보면은 일단 월봉은 바로 아래 있긴 하네요. 근데 여기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아래쪽을 크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지라인은 딱 두 가지만 봅시다. 월봉에서 봤던 20개월선. 자, 그리고 일봉에서 보이는 481선.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횡보가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 좀 그래도 보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선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전 61선이 요 아래까지 떨어진 다음에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일봉 그리고 21선의 그림이 딱 보여줬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이게 내려올 것까지 생각을 하려면 3개월 정도는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서 봐야 되겠죠. 저도 좋은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이럴 때는 횡보가 3개월 정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3개월이에요, 3개월. 해서 좀 힘든 거 아시지만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핵심 라인이 61선이다라고 보며 쭉쭉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수익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